우리 모두가 기원하는 코로나 종결. 세계 각국의 주요 백신 업체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상식만 짧은 시간에 채우는 상식 왕! 먼저 백신과 치료제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나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백신은 병원체에 감염되기 전 몸속에 약독화된 병원체나 그것의 일부를 주입해 미리 항체를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치료제는 병원체에 감염된 이후에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백신과 치료제는 기초 연구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치료제는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현재 다른 질병이 사용하던 약물 중 가능성이 있는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치료를 위해 에이즈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 백신은 어떤 기전으로 질병을 일으키는지 알아내야 하고, 병원체가 우리 신체에 다른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찾아내야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긴 시간과 까다로운 조건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임상실험은 백신과 치료제 모두 약효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치료제는 환자의 증상을 얼마나 완화시키는지 알아보는 것을 중점으로 두며, 백신은 얼마나 강하고 많은 항체를 생성하여 질병에 맞설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임상실험에 대한 대상도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제는 임상 1상은 소규모의 건강한 지원자로, 2, 3과 3상은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지만, 백신은 임상 2, 3과 3상에서도 건강한 사람을 관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둘의 목적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허가에 대한 신청 및 승인 과정에서도 백신은 병원체를 사람 몸속에 직접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임상 1상, 2상, 3상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아시나요? 임상 1상은 건강한 소수의 인원들에게 최대 용량을 투입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퇴출되며, 최종 목적은 우리 몸에 투입해도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임상 이상은 특정 의도를 가지고 다수의 인원들에게 투입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상 이상을 통과하는 평균 통과율은 18%로서 많은 백신과 치료제의 탈락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실제 효과 여부는 임상 이상에서도 평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상 3상은 이상에 비해 훨씬 많은 수천 수만 명에게 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상과 유사한 필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투여하여 이상 유무와 효과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상 실험은 사실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년 1월 현재 미국 FDA에 의해 4종류의 치료제가 긴급 승인되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제품인 아리지엔 CO-B2는 트럼프 대통령의 치료제로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셀트리온이 치료제 승인을 위해 임상실험을 준비 중이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은 세 종류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가 백신 확보를 하기 위해 선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신의 원리는 큰 차이가 있는 것 아시나요? 먼저 백신의 효과를 이해하기 전에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기존에 없던 단백질 선물을 만들어내어 증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백신은 원치 않는 단백질을 제거하는 항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그림과 같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항체가 필요합니다. 다시 이 표로 돌아와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 그리고 모더나와 화이자는 mRNA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바이러스 벡터 방식부터 설명을 드리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막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 유전 정보를 추출한 후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유전자 정보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병원성이 없도록 잘 가공되어 주입된다고 하지만,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 정보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mRNA보다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mRNA 백신은 조금 더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몸의 DNA는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 mRNA라는 단백질 설계도를 계속 복제하는데요. mRNA 백신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유전자의 정보를 mRNA에 넣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이렇게 생성할 거야 라고 과외를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이러한 가이드로 스스로 바이러스와 같은 단백질을 만들어 보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항체를 키우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mRNA는 보관 이동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일회 비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백신을 접종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백신인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여 다시 예전처럼 서로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상시광이었습니다. 알고 싶은 상식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컨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